서울 한복판, 수백억 대 자산가의 저택, 대리석 바닥이 빛나는 응접실 한가운데에는 3억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피아노는 아무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인 장태준 회장조차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었죠. 68세의 장 회장은 건설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 하지만 성공한 사람치고는 이상하게도 늘 쓸쓸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저택에 혼자 살면서 유일한 취미라곤 서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는 것뿐이었죠. 그런 그가 요즘 유독 피아노 앞을 맴돌았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집사도 요리사도 정원사도 모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의 그 표정이 너무도 아파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3시 장 회장이 잠시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저택에는 가정부 한 명만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죠. 이정숙,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5년 전 이 집에 고용된 이후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모범적인 직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며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내는 사람.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력서에는 그저 천안 출신, 가족 없음, 연고지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그런 그녀가 갑자기 응접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하지만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년 넘게 만져보지 못한 건반.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흰 건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땡, 땡, 땡. 서툰 손놀림이었습니다. 음이 자주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분명했습니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꿈이라는 뜻의 그 곡이 저택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뭐 하는 거야? 다른 직원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집사가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정신 나갔어? 회장님 피아노를 함부로 만지면 어떡해? 당장 손 치워. 하지만 이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곡을, 이 순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곡을, 나는 이 곡을 알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드리지 마.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태준 회장이 어느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외출복 차림 그대로 가방도 손에 든 채로. 하지만 그의 얼굴이, 직원들은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계속 쳐봐요.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곡을 끝까지 쳐주세요. 이정숙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서툴고 자주 틀리고 때로는 같은 부분을 반복했지만 그 멜로디는 확실히 트로이메라이였습니다. 장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버릇, 저 손가락이 꺾이는 모양, 세 번째 음을 항상 놓치는 습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곡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정숙은 건반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장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혹시,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혹시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나요? 이정숙의 몸이 화들짝 놀라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은 왜?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30년 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응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장태준 회장은 천천히 이정숙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중요한 협상과 결정의 순간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떨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회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요? 이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몰랐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이유는 모르지만 이 곡만큼은 절대 잊어본 적이 없어요. 장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주는 달랐습니다. 정확하고 유려하고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습한 솜씨였습니다. 이 곡은 제가 어렸을 때 동생에게 가르쳐 준 곡이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학원을 보낼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학원 앞에서 몰래 듣고 배운 걸 동생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정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아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좁고 춥던 방, 낡은 전자피아노 하나, 그리고 옆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던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 오빠가 그랬어. 그녀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오빠? 나한테 오빠가 있었나? 장 회장의 연주가 멈췄습니다. 그는 이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손가락. 세 번째 음을 칠 때마다 약지가 살짝 꺾이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빠른 음표가 나올 때면 왼손이 먼저 긴장하죠. 이정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정확히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쳐 준 탓이었죠. 그때는 어려서 제대로 된 자세를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버릇을 보면 동생이 생각나서.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30년 동안 그 버릇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가, 이 사람의 눈빛이, 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요. 2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전부 사라졌어요. 그냥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작은 고아원에 있었어요.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없이요. 장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25살. 그럼 지금 나이가 54살이에요. 회장이 계산했습니다. 54살이면 30년 전에 24살. 그리고 자신의 동생은 30년 전 실종 당시 24살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기억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이름이라도, 얼굴이라도. 이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꿈. 추운 겨울날 손이 꽁꽁 얼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호호 불어주면서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꿈. 장 회장의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낡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봐요. 그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남매예요. 이 아이가 나, 그리고 이 아이가. 그의 손가락이 여자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제 동생 장미숙이에요. 이정숙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미숙아, 웃어봐. 사진 찍힌다. 오빠, 나 예뻐 보여? 응, 우리 미숙이가 제일 예뻐. 미숙.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간 잊고 있던 자신의 진짜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나는 장미숙.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잊고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이름조차 잊고 살아왔을까? 장태준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가 널 잃어버려서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로 말이죠. 1995년 12월 서울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장태준은 당시 18살, 장미숙은 14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숙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빚을 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태주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피아노 학원 앞에서 몰래 레슨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미숙에게 그날 배운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빠, 나 정말 피아니스트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미숙이는 재능이 있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진짜 학원도 보내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겨우 밥값과 월세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숙아, 오늘은 오빠가 조금 늦을 것 같아.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응, 오빠. 조심해서 와. 그날도 태주는 학원 앞에 미숙을 데려다 주고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학원 창문 너머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태주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태주는 온몸이 아팠지만 병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숙아, 미숙아. 태주는 미친 듯이 동네를 뒤졌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종 신고를 해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호자도 제대로 없는 미성년자 남매라니 경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 나간 거 아니야? 요즘 애들 다 그래.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미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학원 앞에서 혼자 오빠를 기다리던 미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춥고 무섭고 배도 고팠습니다. 오빠, 왜 안 와?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애야, 왜 혼자 여기 있어? 부모님은? 오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아저씨 차에 타고 있을래? 오빠 오면 바로 알려줄게. 순진했던 미숙은 그 말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미숙은 납치되어 먼 시골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름을 빼앗기고 기억을 지워당하고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14살부터 24살까지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 단속이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된 것입니다. 미숙은 구출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학대와 고통으로 일부 기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가족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이정숙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임의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가정부로, 식당 종업원으로, 청소부로, 이름도 과거도 없이. 한편 태주는 미숙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학교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오직 돈을 벌어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1년, 2년, 5년이 지나도 단서조차 없었습니다. 포기하세요. 이미 너무 오래됐어요. 탐정들도 하나둘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돼. 미숙이는 살아있어. 반드시 찾을 거야.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건설 노동자에서 시작해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고 성공했고 점점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돈이 많아져도 권력이 생겨도 미숙이가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동생에 대한 배신 같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잊으시는 게 절대 못 잊어. 내가 동생을 잃어버렸어.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이 그를 평생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미숙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피아노. 혹시라도 미숙이가 돌아왔을 때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미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너무 나이도 많이 들었고 미숙이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처럼 그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응접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장태준과 장미숙, 아니 이정숙은 여전히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집사는 눈물을 닦으며 부엌으로 갔고 요리사는 코를 훌쩍이며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장 회장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숙아, 아니 미안해. 지금 이름이 이정숙이라고 했지? 아니에요. 저는 장미숙이에요. 이제 기억났어요. 제 진짜 이름을.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듯이. 오빠, 정말 오빠 맞죠? 제가 꿈을 꾸는 거 아니죠? 꿈이 아니야. 진짜야. 오빠가 여기 있어. 태주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는 동생의 손. 그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평생 힘든 일만 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는 저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지켰어야 했어. 내가 너를 더 안전한 곳에 두고 왔어야 했어. 태주는 다시 흐느꼈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사업가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항상 지니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구출됐을 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누군지도 기억나지 않았고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에는 2명의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아까 보여준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진이야.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이와 미숙이 영원히 함께. 1989년 여름. 엄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야. 난 이 사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사진을 함께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미숙의 발목에 있는 작은 점. 태준이 기억하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미숙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헷갈리는 버릇.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는 습관. 웃을 때 왼쪽 볼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 오빠, 저 정말 기억 안 나는 게 많아요. 어렸을 때 일들이 거의 다 희미해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아니, 기억 못해도 괜찮아. 이제 우리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 미숙은 천천히 힘들게 자신의 지난 3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10년간 농촌에 갇혀 노예처럼 일했던 이야기. 구출된 후에도 기억을 잃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이야기. 이름 없이, 과거 없이, 가족 없이 살아온 이야기. 저는 항상 외로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느낌. 그게 나였어.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태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간 미친 듯이 일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얻었지만 단 하루도 미숙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매일 밤 꿈에서 미숙을 만났고 매일 아침 잃어버린 슬픔으로 깨어났다고. 내가 이 집을 지은 이유도 언젠가 내가 돌아왔을 때 함께 살 수 있도록이었어. 내 방도 준비해뒀어. 30년 동안 그대로. 태주는 미숙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하나. 그 문을 열자 깨끗하고 아늑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내 방이에요? 응. 내가 좋아하던 분홍색으로 꾸며봤어. 그리고 저기 저 피아노. 내가 갖고 싶어 하던 피아노야. 30년 전에는 사줄 수 없었는데 방 한편에는 예쁜 하얀색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응? 저 이제 여기서 살아도 돼요? 태주는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원래부터 내 집이었어. 그날 이후 장 회장의 저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장 회장은 더 이상 미숙을 가정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그녀는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무엇보다 장 회장의 소중한 동생이었습니다. 미숙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오빠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그럼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끓여줄게.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가 해주시면 기억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68세의 대기업 회장과 54세의 전직 가정부. 하지만 그들은 그냥 오빠와 동생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피아노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태준이 미숙에게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둥글게 하고 오빠 30년 전에도 똑같이 가르쳐 주셨죠? 응. 너 그때도 이 자세를 어려워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미숙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기억났어요. 우리 옛날에 겨울에 붕어빵 먹었잖아요. 맞아. 하나 사서 반씩 나눠 먹었지. 그리고 오빠가 머리 부분 줄 때마다 저한테 꼬리 부분 주셨어요. 너 꼬리가 더 맛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작은 기억 하나하나가 돌아올 때마다 두 사람은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택의 직원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제까지 가정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안주인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연을 듣고 나서는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집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드디어 웃으시네요. 진짜로 웃으시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그랬습니다. 장 회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사업이 잘 됐을 때도 진짜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항상 엄격하고 냉정하던 회장이 요즘 매우 부드러워졌다고, 회의 중에도 가끔 미소를 짓는다고. 회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아주 좋은 일이 있었지. 장 회장은 임원들에게 미숙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감동했고 축하했습니다. 미숙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집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가족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미숙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숙아,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뭐든지 해도 돼. 피아노 배우고 싶으면 선생님 모셔올게.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도 보내줄게.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빠랑 함께 있고 싶어요. 잃어버린 30년을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태주는 미숙에게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너를 찾겠다는 희망으로 버텼어.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자랑스러운 오빠가 되어 있고 싶었거든. 오빠는 이미 자랑스러워요. 저를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30년간의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었고 갑자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준이 곁에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해. 미숙의 기억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제대로 기억 못해서.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기억은 우리 이제부터 새로 만들면 돼.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미숙이 좋아할 만한 곳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빠 바다 처음 봐요. 우리 어렸을 때도 같이 오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함께 와서 다행이야.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미숙이 직접 심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매일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응접실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빠, 우리 연탄곡 쳐볼까요? 좋아. 뭐 칠까? 트로이메라이요. 우리의 곡이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음이 틀렸고 박자가 맞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30년의 기다림, 30년의 슬픔, 30년의 그리움, 그리고 다시 찾은 기쁨이 모두 그 음악 속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곡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세월 속의 슬픔과 고통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함께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거? 함께 산 시간? 아니면 기억의 공유? 아마도 가족이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30년이 지나도 기억이 사라져도 서로를 찾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장태준과 장미숙에게는 3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공백을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함께. 그리고 저택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는 그들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의 이야기, 가슴 깊이 와닿으셨나요?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꼭 안부 전하세요. 고맙습니다.